안녕하세요. 기술주 투자에 관심 있다면 QQQ 당연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혹시 QQQM이라고는 들어보셨나요? 이 둘이 사실상 거의 똑같은 주식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인 투자 성과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펀드를 제대로 파헤쳐서 어떤 게 여러분에게 더 현명한 선택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죠. 내가 하는 기술주 투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수익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숨겨진 세금을 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먼저 뭐랄까 원조격이죠. 전설적인 QQQ ETF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1999년부터 나스닥 100의 혁신적인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의 표준처럼 자리 잡은 펀드죠. QQQ는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나스닥의 가장 큰 비금융기업 100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술주 투자의 대명사처럼 불려왔죠. 근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1999년에 만들어진 거라 좀 오래됐잖아요. 이 낡은 구조가 오늘날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예상치 못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아니, QQQ가 그렇게 오래되고 유명한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이 오래된 구조가 우리한테 어떻게, 왜 손해를 입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QQQ의 그 숨겨진 비용, 그 정체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용보수, 또 다른 하나는 법적 구조. 운용보수는 연 0.20%고요. 법적 구조는 좀 낯설죠. 단위투자 신탁, UIT라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보통 ETF랑은 좀 달라요. 바로 이 두 녀석이 우리가 말했던 그 숨겨진 세금의 실체입니다. 단위 투자 신탁, UIT. 이게 도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1999년에 QQQ를 만들 때 썼던 구식펀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진짜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펀드에서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제가 주식을 하나도 안 팔았는데도 펀드가 번 돈의 일부를 강제로 저한테 분배하면서 자, 돈 벌었으니 세금 내세요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원치 않는 보너스를 억지로 받고 세금부터 떼이는 꼴이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내 돈이 불어나는 속도, 그러니까 그 중요한 복리 효과가 깎여나갈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QQQ의 단점에 해결하려고 인웨스코가 2020년에 야심차게 내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QQM이에요. 말 그대로 장기 투자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업그레이드해서 내놓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QQQM은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자, 보세요. 우선 운용 보수 0.15%로 더 싸죠. 그리고 법적 구조도 그 구식 UIT가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바로 그 현대적인 ETF 방식입니다. 딱 이 두 가지가 QQQM을 훨씬 더 똑똑한 선택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랑 0.15%에 겨우 0.05%포인트 차이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비율로 한번 따져보세요. QQQM의 연간 운용 보수가 QQQ보다 무려 25%나 더 저렴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4분의 1이나 싼 거죠. 자, 겨우 0.05% 차이인데 그게 뭐 그리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만약에 1억 원을 30년 동안 투자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정말 작아 보이는 0.05% 차이가 글쎄요, 무려 1,5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내 소중한 돈 1,500만 원이 그냥 수수료로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돈이죠. 아니, 그럼 QQQM은 대체 어떻게 세금을 아낀다는 걸까요? 그 비밀은 현물 환매라는 아주 똑똑한 방법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누가 펀드에서 돈을 빼려고 하잖아요. 그럼 보통은 펀드가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주는데 QQQM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주식 바구니 자체를 통째로 줘버리는 거예요. 펀드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자체가 아예 생기질 않죠. 덕분에 펀드 안에 얌전히 남아있는 저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뜬금없이 세금 폭탄을 맞을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 스마트하죠?
이렇게 세금을 아껴서 얻는 추가적인 수익, 이걸 전문가들은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세금 알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QQQM은요, 특히 세금을 내야 하는 계좌에서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이 세금 알파라는 보너스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인 장점을 갖고 태어난 셈이죠. 자, 그런데 QQQM이 이렇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순 없겠죠. QQQ가 여전히 정말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딱 한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거든요. 이 트레이드 오프를 정확히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유동성입니다. 쉽게 말해 거래량이죠. 이 차이를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QQQ는 하루 평균 거래량이 5,500만 주예요. 그런데 QQQM은 약 440만 주 수준입니다. QQQ의 거래량이 그냥 많은 수준이 아니라 10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유동성 차이가 도대체 누구한테 중요한 걸까요? 이건 주로 한 번에 몇십억, 몇백억씩 거래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나 1초, 2초 만에 사고 파는 초단타 트레이더들한테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나 여러분 같은 대부분의 장기 개인 투자자들한테는요, 솔직히 QQM의 유동성만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살펴봤으니까요.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딱 맞는 최선의 선택이 뭔지 제가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최종 정리입니다. 나에게 맞는 펀드는 과연 뭘까요? 표를 보면서 한번 따져보시죠. 만약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일반 계좌에서 장기 투자를 하신다? 그럼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수료 싸고 세금 효율까지 좋은 QQQM이 정답입니다. 반대로 아주 큰 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거나 초단타 매매를 하신다면 당연히 거래가 빵빵 터지는 QQQ가 맞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이나 IRP처럼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에선 어떨까요? 여기선 세금 효율은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수수료가 0.05%라도 더 저렴한 QQQM이 아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QQQ와 QQQM의 결정적인 차이를 확실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 정보를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투자는 과연 미래의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남들 다 하니까, 예전부터 그랬으니까 과거의 표준에 머물러 있나요? 현명한 선택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